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0월 16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0월 15일 기준 확진자는 전날 대비 4,411명 증가한 34만 9,160명, 사망자는 전날 대비 112명 증가한 1만 2,268명, 완치자는 전날에 비해 5,810명이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일일 회복자 수를 기록한 27만 3,661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째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725루피아, 팔 때 14,75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3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 쌀, 설탕의 금액은 전주와 동일하였고 짜배의 금액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전반적인 식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닭고기, 소고기, 계란, 방황메라, 마늘, 식용유의 금액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이 국영생명보험회사 아술란시 지와스라야의 전 사장 핸드리스만 등 주요 4명의 반부패법 위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4명 모두 지와스라야 투자운영에 있어 반부패법 2001년 제20호를 위반, 국가에 16조 8,070억 루피아의 피해를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지와스라야의 전 사장 핸드리스만, 전 재무담당이사 해리, 전 투자금융부문장 샤미르완과 더불어 핸드리스만 지와스라야 전 사장과 공모하여 부정 주식거래 등을 한 투자회사 맥시마 인테그라의 전 이사 조코 하르토노 띠르또 등 총 4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핸드리스만에게 금고 20년, 샤미르완에게 금고 1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지와스라야와 관련된 부동산 회사 헨슨 인터내셔널의 전 이사 베니 용의자와 해운 광산 등의 사업을 다루는 뜨라다 알람 미네라의 전 감사위원 헤루 히다야 용의자도 체포되었습니다. 베니 용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 세계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데 이어 영국에 본사를 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 회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레트노 마루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내년에 코로나19 백신 1억 회 분량을 공급받는 의향서가 런던 출장 중에 체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레트노 장관은 내년 초에 1차 공급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선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트노 장관은 더 많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스위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영국 스위스 출장에는 에릭 도이르 국영기업부 장관도 동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이 모두 공급되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달 말부터 의료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하고 칸시노, 시노팜, 시노백 등 중국 세계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칸시노는 다음 달 10만 회 분량부터 공급하고 내년에 1,500만에서 2,000만 회 분량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노팜도 올해 연말까지 1,500만 회 분량을, 시노백은 300만 회 분량을 인도네시아에 공급합니다. 중국산 코로나19 백신들은 3상 임상 시험 중이라 검증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현재 영국, 인도, 브라질에서 3상 임상 시험 중입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으로 메라푸티란 이름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레트노 외교장관은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협력해 안전하고 저렴한 백신 접근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만약 대부분의 백신이 선진국에 공급되면 개발도상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우기 강수량이 평년 대비 20에서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기상기후지질청은 라니냐의 영향으로 월 강우량이 20에서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20에서 40% 증가는 작은 폭이 아닌 만큼 기상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전국에 공유해달라고 화상 강요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또 라니냐가 농작물에 미칠 영향을 잘 계산해야 한다며 어업과 운송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라니냐는 반대로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면 갑작스러운 홍수, 폭염, 강한 태풍 등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엘니뇨 영향을 받아 건기가 2년보다 길어지면서 산불 피해가 컸습니다. 작년 산불 피해 면적은 164만 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27.5배를 태웠습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의 전체적인 습도가 높고 건기에도 종종 비가 내리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은 20만 6천 헥타르로 집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건기는 잘 넘겼으나 우기의 라니냐 영향으로 수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건기는 5월에서 6월 시작돼 통상 10월 중순 우기로 바뀝니다. 기상기후지질청장은 우기에 접어들면서 11월부터 4월까지 고루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며 라니냐 현상의 정점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로 장마의 정점은 내년 1월에서 2월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발리에 폭우가 쏟아져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수많은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에 공급할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 기업으로 참여한 LG화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기자동차 전문 매체 일렉트리브는 인도네시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제조업을 활성시키기 위해 한국의 LG화학과 중국의 CATL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며 이를 관심있게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배터리 홀딩이라는 합작 투자 회사는 화학 제품과 광물을 비롯해 배터리 전지 제품과 중고 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 모든 분야의 산업을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합작 투자 회사의 창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국영 광물회사 마이닝 인더스트리 인도네시아, 아네카 땀방, 페에렌과 석유 기업인 뻐르나 미나입니다. 마이닝 인더스트리 인도네시아 최고 경영자 오리아스는 우리는 즉시 니켈을 활용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배터리 홀딩은 외국 기업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LG화학과 중국의 CATL은 인도네시아 배터리 컨소시엄을 위한 2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계획돼 있으며 오리아스 회장은 이들 2개의 프로젝트에 총 120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을 전 세계 매장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으며 배터리 산업과 먼저 이 분야에 뛰어든 기업들에게 관심이 많아 지난해 여름 테슬라, CATL, LG화학, 다임러, 폭스바겐이 인도네시아에 원료 공장을 짓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독일의 두 회사는 즉각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으며 지난달 4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공장, 충전소 등 인프라 개발업자, 전기차 구매자에 관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는 국내 전기차 산업 발전을 가속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위생규율을 위반해 징수한 벌금액이 32억 7천만 루피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건수는 570만 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 국가경제부흥대책위원회의 갓도데디 프라모노 부위원장은 9월 14일에서 10월 11일까지 징수한 벌금액이 총 32억 7천만 루피아였다고 말하며 적발된 위반 건수는 전국에 574만 건에 달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문서 또는 구두로 경고, 행정처분, 벌금 등의 벌칙을 적용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갓도 부위원장은 마스크 의무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비누로 손 씻기 등 시민들의 위생훈련 의식 향상 목적으로 단속을 계속 실시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 까시!